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 포스터 속에 리학성이라는 캐릭터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한 2주 정도 전에 영화관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원래 같이 보려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랑 시간이 안 맞게 돼가지고 혼자 영화를 보고 왔어요. 진짜 되게 오랜만에 혼자 영화관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혼자서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 대한 집중? 영화 속에 빠져드는 그런 몰입도? 그런 게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 들어간 것처럼 재밌게 즐기다 왔는데, 영화 분위기가 막 다이나믹하거나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는 아니고,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그런 가족들끼리 보기 좋은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내용이 이제 한지우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전국에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명문고등학교 동원고를 다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성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좌절을 하고, 그러던 나중에 우연한 계기로 리학성이라는 참된 스승을 만나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동은고등학교가 되게 명문 중에 명문이고 학생들의 수준도 높기도 한데,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집안 형편도 되게 좋아서 다들 주말마다 쪽집게 가이도 받고 인류 학원들도 다니면서 성적을 되게 열심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요. 근데 반면에 한지우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랑 둘이서만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 마냥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독학을 하면서 성적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성적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 특히 그 안에서 수학 과목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성적도 안 나오고 뭔가 학교 분위기를 흐린다고 생각을 해서 한지우한테 전학을 권유해요. 근데 한지우는 본인이 이 동원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게 본인 어머니의 기쁨이고, 또 본인이 전학을 가게 되면 불효를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러던 와중에 학교 경비 수위로 일을 하고 있는 리학성이라는 캐릭터와 엮이게 돼요. 리학성은 원래 북한에서 천재 수학자로 수학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되게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더 본인 학문에 몰두하고 순수한 수학을 좀 더 연구하고 싶어서 탈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한에서 신분을 숨기고 동원고등학교 경비 수위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런 천재 수학자인 거를 한지우가 알아보고 본인한테 꼭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리학성한테 수업을 받게 되는데, 리학성은 본인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시험 정답을 맞추는 거랑 시험 성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지우는 되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 시험 성적을 올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전학을 안 가고 계속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수업을 봤는데 리학성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줘요. 정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 그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리고 정답이 왜 정답인지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을 한주영한테 가르치는데 이런 또 명대사를 하더라고요. 수학은 정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전 이 대사를 듣고 되게 공감이 갔는데 전 사실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수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수학이랑은 별로 친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대사가 공감이 됐던 건 요즘에 누구나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만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생 때부터 객관식 오지선다에 익숙해져 있고 또 좋은 성적만이 좋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만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가지게끔 배우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답을 도출해내는 또 정답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진심으로 아름답고 찐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들만의 정답을 찾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결국 본인만의 정답을 알아냈을 때 그런 쾌감, 성취감 그런 게 크게 다가온다고 또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들의 그런 정답이 오답이더라도 우린 편법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과정을 겪었기에 전 또 그 안에서 오답 노트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 또 그런 오답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영화에 리학성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덕목 중에 용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기는 문제가 너무 어렵고 안 풀리더라도 아, 이 문제는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하면서 그럼 내일 다시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수학적 용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린 언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낸 정답이 오답일 때 그런 좌절감이 분명 누구한테나 있죠. 근데 리학성의 말처럼 다시 시도하고 다시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정답이 나올 때까지 가다 보면 진짜 값진 우리들만의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에서 리학성은 한지우에게 수학의 본질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 때 무식한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인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리학성이 한지우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닌 스승처럼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남은 작업 분량은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고, 영화를 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악의 시작과 끝, 바흐의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남은 작업 분량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그려봤는데, 다들 영화를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느끼시는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명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미숙한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그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